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떠들썩한 신문 지문에 거의 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죠. 네, 바로 전세 사기 사건인데요. 제가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제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 제 동생, 저희 가족 월세를 구한 영상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지식, 용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대출도 많이 처리를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알아서 당한다기보다 몰라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 간과하고 있는 부분, 당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예방법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바로 등기부 등본인데요. 이 등기부 등본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건데요. 그 사람의 역사, 이사단의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은 그 건물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요.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채무 관계에 있었는지, 이 건물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소사항이라는 건 앞에 있었지만 지워졌던 것들, 그러니까 삭제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말소라는 게.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시면은 앞에 지워졌지만 세금 체납이라든지 압류,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이 건물에 나 받을 돈 있어요 표시하는 거, 압류. 그리고 뭐 은행에서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빌렸다면 은행에 얼마 대출했다, 이런 근저당 설정 여부, 그러니까 채무 권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말소사항까지 다 확인을 해 보시면 이 집주인이 얼마나 연체를 하고 채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연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또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있으니까 이걸 우선 갚아요. 갚으면 말소가 되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말소사항을 포함 안 하고 뽑으면 깨끗하거든요. 그런 다음 또 연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소사항까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세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잔금 전에도 부동산에서 뽑아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날짜도 오늘 현재 시간에 뽑아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잔금날 아침, 또 권리사항의 변동이 없는지 잔금날 아침에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날 에도 한 번 더 뽑아 보시면 좋아요. 오늘 동시에 들어간 건 내일 뜨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날까지도 꼭 등기부 등본을 3번, 잔금 전, 잔금 날, 잔금 후 이렇게 3번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잔금을 보내주기 전에도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내역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집주인에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좀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원, 이 사람이 세금 연체한 이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이런 서류를 아직까지 조회하는 시스템이 생기진 않았어요. 이걸 뭐 만든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거를 집주인 떼주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 기분 나빠하면 저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 서류를 좀 요청을 한다라고 좀 돌려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요청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좀 돌려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세를 구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하셔야 하는 게 바로 여러 부동산을 다니면서 발품을 좀 파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전세가는 그 주택의 시세에 대비해서 70%에서 8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세가가 적절한지 확인을 하려면 이 부동산의 적절한 시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빌라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려고 하는 주택의 시세가 적절한지를 확인을 하려면 한 곳만 확인을 하시면 안 되고, 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동일한 물건 아니면 주변 시세가 대충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보시면 안 되고 좀 여러 군데 발품을 팔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의 요건에 맞춰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여러 군데 보면은 비교가 되면서 이야기 들은 게 종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부동산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기를 당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부동산 2억 원 한도 보증 공제라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에서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 2억 원까지는 뭐 보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내 사건에 대해서만, 내 그 거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서 최근 1년간 있었던 거래의 총합이 2억이에요.
부동산이면 얼마나 단위가 커요. 그래서 2억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래서 이건 있으나 마나한 그런 보증 공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 혹해가지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의문이 되거나 뭔가 의심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질문을 하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이 부동산에서 안 풀린다? 그럼 다음 부동산에 가서도 또 물어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믿을 만한 지인이라든지 믿을 만한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걸 한번 봐주세요. 자문 의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전세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도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데 잔금일 이전에 집주인이 만약에 이 집을 매매를 했다, 팔았다. 이러면 이 사람이랑 얘기가 된 건데 다음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집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그럴 때는 매매하기 전에 임차인, 나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고, 만약에 이거를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면은 이전 소유자도 전세 보증금을 내줄 의무를 같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런 조약을 넣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구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세 잔금일 이전에 매매 시 임차인 동의를 구하고, 만약 이걸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전, 그러니까 나랑 계약했던 종전 소유자도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해서 지기로 한다, 이런 특약 문구를 넣어 두시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법적으로 조금 더 대응하시기 좋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계약 전에 아니면 계약하는 날 임대인을 꼭 만나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세 사기가 차명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더 커졌잖아요. 실제 주인이 아니라 그냥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또 차명인을 내세워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 주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실제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면 그런 앞에 세입자가 어떻게 살았고 뭐 관련해서 집과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묻잖아요. 이 사람 몰라요. 바지사장들은 모른다고요. 집주인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고 하면서 집주인이 아닌지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집주인 이름이랑 이 사람 맞는지, 신분증에도 사진이랑 이 사람이랑 진짜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많이 지식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대항력이라고 해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고 돈을 내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내고. 그러면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전세를 얻으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 대항력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집에 전입신고나 이 집에 사는 사람이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세입자의 대항력인데요. 저는 이거를 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날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사 가는 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를 뭐 전입신고를 뭐 안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확정일자도 나중에 받으면 안 되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딱 명쾌하게 그냥 하는 날 다 하세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되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 되고요. 확정일자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온라인으로 받으시는 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 오후 4시 이전에 하셔야지만 당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당일날 그냥 다 하세요. 그냥 뭐 언제 해도 되나요? 이런 거 다 그냥 치우고, 이삿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3가지 꼭 다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좀 잘 안 되고 뭔가 좀 하나는 뭔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게 애매해요 라고, 근데 저 좀 이거 표시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에 나 이 집에 보증금 얼마 내고 사는 세입자예요 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딱 나와 있으니까 뭔가 다른 데서 서류를 떼보거나 뭔가 할 때 이거 뭐야? 이 사람 이 세입자가 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뭔가를 건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하시려면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좀 사후에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에요. 보증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증보험은 내가 이제 이 집에 들어갈 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면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어준다. 그럼 보증보험에 얘기를 하면 보증보험에서 먼저 그 돈을 줘요. 그리고 보증보험 쪽에서는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법적인 처리를 해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는 게 보증보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기 이제 들어갈 때 가입을 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우리도 보험을 다치고 난 뒤에 돈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서 미리 이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 중요한데, 전 이것보다 이런 것들을 꼭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뭐냐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은 웬만하면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보증보험도 나중에 자기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받으려면은 주택이 받을 요건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요건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에서 안 된다고 하는 물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굉장히 받기가 힘들 수도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하기 어려운 만큼 또 깔끔한 물건이라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를 피하는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